내가 육신은 쉬고 있어. 팔다리 침대에 싹 늘어놓고 하 하고 쉬고 있는데 쉬면서 불안해. 아, 이게 맞는 건가? 아, 이게 몸은 누워있는데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움직일 때입니다. 사람이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 언덕 위에서 쉬는 거랑 낭떠러지 밑에서 막 떨어질랑말랑한 상태에서 쉬는 거랑은 컨디션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학입니다. 오늘은 약간 평소랑 화각이 다를 거예요. 살림살이가 펴서 집이 넓어졌니? 아니면 네가 살이 빠져서 늙어졌니? 그게 아니라 평소에 쓰던 카메라를 딴 데 두고 와가지고 다른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컨디션이 살짝 다를 수 있다는 점. 카메라를 찾다가 잠깐 당황해가지고 빨래통에서 미리 빨래를 냅다 바닥에 갈겨서 그 노래 없이 바로 사연 읽어드릴게요. 주말에 언니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다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짤들 사진을 보고 빵 터졌는데 또 보고 있자니 내가 이거 보고 웃어도 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지금 취준생 겸 백수 생활이 벌써 5개월이 되어가고 곧 2024년이 다가오는데 한 번도 이렇게 길게 쉰 적이 없어서 그런가 심적으로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내가 너무 오래 쉬는 건가? 언니도 저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뭐라고 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니 보면 예전에 회사도 오래 다녔었고 지금도 보면 뭔가를 계속 열심히 인스타든지 유튜브든지 뭐든지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번아웃은 안 오시는 건가요? 끝없는 힘의 원천이 뭔지 알려주세요. 제 끝없는 힘의 원천은 이찬승입니다. 그리고 카드값이고요. 장난이고 그 전에 일단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뭐죠? 말 안 해주고 쥐들끼리 낄낄거리고 웃는 게 제일 밉상이잖아요. 어떤 사진을 보고 이 친구가 이제 빵 터졌었느냐, 이게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 스토리라고 잠깐 올렸다가 24시간 안에 빵 터지고 진짜로 빵 터진다는 게 아니라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게시물이 있어요. 피드에 박제를 하기에는 약간 꼴보기 싫어, 되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닌데 웃고 낄낄낄거리면 좋더라 하는 거를 저는 스토리에 올리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진이냐, 저는 회사 생활을 이제 10년 넘게 했잖아요. 보니까 한 2011년도 블로그 포스팅을 보다 보니까 예전 사진이 너무 많아서 내가 회사 생활에 때국물이 이게 절여진 그 변천사가 사진을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사회생활 그 때가 묻기 전에 배추 시절, 완전 겉절이처럼 쩔어있고 그게 아니라 땅에서 이제 막 배추가 자라가지고 그 배추 시절 있잖아요. 이때는 약간 머리가 길었습니다. 결혼 전이에요. 몇 살이냐, 26살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워크샵 가서 찍은 사진, 목에 이렇게 사원 번호 이름 딸렁딸렁. 이때는 이게 프라이드예요. 이거 여기 개목걸이 달고 싶어가지고 의지간히 열심히 살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정석이에요. 저 옷을 보면은 까만 스타킹에 흰 구두 흰 셔츠 워크샵이었는데 저걸 싸간 거지. 열정이 미어 터질 때였다. 와, 이거는 구원말대 사진. 이게 빼빼로데이에 이제 부산에 있는 해운대 매니저님, 백화점 매니저님께서 우리 먹으라고 보내주신 건데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전화로 항상 저한테 지혜씨 결혼하더니 살이 많이 쪘나? 그립습니다. 많이 챙겨주셨던 분이었는데 사업부가 통합이 되고 막 이제 잘리냐 마냐 존폐의 위기 속에서 우선 워크샵 갔을 때 사진이에요. 분위기가 쉐까 뻑이었는데 이게 배경이 모텔은 아닙니다 여러분. 펜션인데 이 시기에는 펜션이 다 요렇게럼 생겼었어요. 밤돼서 조금 요거 먹고 술 취해가지고 부장님한테 복수한다고 몸에다가 이렇게 타투를 직접, 권 부장님 실명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권치호 부장님 정말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랐었는데 고맙고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영상 편지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홈쇼핑 부서로 부서 이동을 하면서 새벽에 아침 방송이 이제 8시면은 한 6시 반부터 까대기라고 해가지고 가방 까고 막 그랬던 시절 사진인데 앞머리가 왜 이렇게 생겼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회사 워크샵 가서 사장님이 앞에서 이제 기타 치고 막 공연해 주셨어요. 여기 포스팅 보면은 막 구원받고 싶어요, 선택받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나이스 사회생활. 이때는 제가 이제 사장님과 신을 동급화했었던, 이때는 저만 열심히 산 게 아니라 워크숍 때 장기 자랑하는데 다른 부서 사진 보시면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다 과장님이에요. 누군가 한 집안의 가장들 그리고 어머님들. 이게 사회생활입니다. 퇴근 후에 장소 대여까지 자기 돈으로 다 해가지고 안무 연습하던 대단한 분들이셨어요. 제가 예전 사진을 보니까 바지를 입은 게 없어요. 다 치마를 입고 기억이 안 나. 와, 천군 오졌네요. 이 옷은 지금도 있기는 있는데 입지는 못하죠. 자, 그리고 이제 슬슬 이직을 하고 배추에서 겉절이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약간씩 쩔어요. 쩔고 때묻고 약간 양념 묻어가지고 드러워지고 이때는 제가 요즘 말하는 그 MZ, 근데 완전 MZ는 아니고 리를 MZ 그거 있잖아요. 저는 이어폰이 끼어야만 집중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이 관자 노래도 됐잖아요. 왜? 팀장님이 부르시면 대답은 하는데 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럼 팀장님도 이 도라이한테 욕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딱 재미 도라이 그 상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십니까? 마이보틀병.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물통이 엄청 마이보틀이라고 써있는 게 유행을 해가지고 돈 주고 사기 싫은데 유행은 따라가고 싶고 해서 매직으로 그렸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년병장 짬바가 나오죠. 이게 이제 나이가 차고 장단지 어택이 들어갑니다. 전날 술 먹고 엄청 먹고 더 이상 얼굴에 생기가 없죠. 뭐만 있어요? 증오와 한물만 가득 차 있기 시작을 해요. 누가 사람을 저런 눈가락으로 봅니까? 앞에도 회사분이신데 변명을 하자면 이때가 이제 부산 갔을 때예요. 이제 회사에서 부산으로 티슈 돌리게 막 알바들을 원래 외주 줘야 되는 건데 그거 다 시키고 이래가지고 쩔어가지고 상태가 안 좋았던 시절. 지금 보면은 그것도 있었어요. 경기도청 알바. 도청 안에 다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외주팀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도 해요. 지금도 그 경기도청 블로그라든지 기사 검색을 하시면 제 사진이 종종 나옵니다. 김문수 도지사 하던 시절 누군지 아시죠? 그 119 전화 내가 김문수인데 그 사건 때 제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또 그 119 소방차에서 내가 저러고 있네요. 시작은 입사는 웹디자이너로 들어갔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어요. 저는 이거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닌데요? 그럼 나가 이 X야! 이게 이제 중소기업의 기본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 다 하던 시절. 저는 이제 예전 직장생활 다닐 때에는 딱히 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회사 퇴사를 해도 바로 이직을 했고 잘리고 나서도 한 달 안에는 웬만하면 다 이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상이 높지를 않았어요. 뭔가 나는 이 연봉 아니면 안 가. 대기업 고고싱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잡코리아서 몇 개 보고 괜찮겠다. 집이랑 가깝네. 내가 하는 일이랑 비슷하네 하면은 무조건 바로 가서 면접 보고 그냥 입사해가지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이직하는 게 어렵다라든지 그런 거 경험도 못 해봤고 성격상 쉬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나오면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요? 고등학교 가잖아.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의무 사회생활. 내가 졸업을 했으니까 취직을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딱히 오래 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쉬면은 돈이 안 나와. 돈이 안 나오면은 밥을 못 사 먹어. 옷도 못 사 입고. 그 마인드는 그냥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서 빨래를 개고 뭐 빨래 개기 컨텐츠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는 다른 곳에서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도 있고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페이 맞으면 가고 페이 안 맞아도 협상하고 갑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부르니까 가는 거야. 똥개처럼. 특별히 저는 이번 연도 목표가 뭐고요. 이거를 위해서 제 이상은 뭐고 막 이런 식으로 구체화해가지고 뭐 상반기, 하반기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부르니까 가고 기왕이면 약간 최선을 다하는 편. 저는 이게 제 방식인 것 같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고 10년 넘게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인플루언저리로서 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번아웃 없이 어떻게 롱런을 하느냐. 제가 프로페셔널은 없잖아요. 빨래도 그냥 둘둘 김밥처럼 말지 각 잡아가지고 치고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프로페셔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문성이 없어요. 그냥 극강의 효율충입니다. 중소기업만 계속 전전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때 뭐를 터득을 했느냐. 회사는 나에게 막 이만한 퍼포먼스나 대단한 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 능력도 없을 뿐더러 최소 비용으로 최다 어떤 효율이 나오기만을 바라는 거다. 이거를 약간 회사 다니면서 터득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웹디자이너였는데 내가 뭐 대단한 피카소도 아니고 예술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뭐 하나 시켜놓으면은 계속 이거 잡고
잡고 오래 하고 막 꼼꼼하게 하고, 물론 꼼꼼하게 하면 좋겠지만 디테일은 또 없었어요. 뭔가 하나를 잡고 혼자서 공부하고 막 물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요런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빨리빨리가 됐어요. 뭐 시키면은 일단은 빨리 결과물을 뭐 비스무리하게라도 만들어내가지고 드려야 돼. 그래야 이분도 보고를 하고 회사가 굴러가고 시스템이 가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박대가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중소기업은 이게 맞더라고요. 대기업은 다를 거예요. 그들은 완벽한 퍼포먼스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하겠지만은, 중소기업은 일단은 납기기한 맞추고요, 빨리빨리 굴러갈 수 있게 그게 몸에 뱄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되게 최선을 다하고 막 이 악물고 열심히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번아웃이라는 거를 겪은 적이 없어요. 왜? 최선을 다해서 뭘 이 악물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설렁설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뭔가 나 번아웃이 올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하는 일이라든지 뭔가 프로젝트에 있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나는 올해 안에 이거 못하면은 진짜 잠도 안 잘 거야. 하루에 막 3시간 2시간 자고 막 여기 매달려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결과값이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오는 게 번아웃이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추측만 해봅니다. 겪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번아웃이 왔다라고 하는 분들을 저는 진짜로 존경을 하고, 회사 생활 되게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 누구보다 뭐 삼성의 누구 막 뭐 재벌 나 필요 없어.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 있죠. 당신이 최고입니다. 저는 내려놨어요. 예전에 약간 해보긴 했는데 그게 저 스스로를 약간 병을 만들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아예 그냥 방치하진 않아요. 하기는 해. 기왕이면은 그냥 주어진 상황 안에서, 차려진 반찬 안에서 맛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없는 식자재를 막 찾으러 가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다. 사연 보내준 자기야는 아까 이제 쉰지 한 5개월이 넘어갔다. 중요한 건 5개월이 되고 5일이 되고 50일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쉬면서 내가 이제 좀 쉬겠다, 내가 좀 살겠다, 그동안 회사 다니고 뭐 공부하면서 온몸이 젖산 덩어리야, 피로 막 이래가지고 우루사 먹어야 겨우 막 살랑말랑하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쉬니까 조금 살 것 같아. 멘탈도 이게 뭔가 박살이 났었는데 불안정 상태에서 안정 상태로 그래도 조금 가까워지고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뭐야, 쉬는 게 약간 적성에 맞는 건가 막 이러고 약간 몸이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잘 쉬고 있는 거고 잘 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육신은 쉬고 있어. 팔다리 침대에 싹 늘어놓고 하고 쉬고 있는데 쉬면서 불안해.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몸은 누워있는데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움직일 때입니다. 사람이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 언덕 위에서 쉬는 거랑 낭떠러지 밑에서 막 떨어질랑말랑한 상태에서 쉬는 거랑은 컨디션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너무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내 상황을 봐야 돼요. 내 상황이, 내가 지금 쫓기고 있어. 카드값 내라고 어딘가에서 우편물이 막 와. 아무리 내가 도망을 가도 우편물이 우리 집 우체통함에 있네? 뭔가 상황이 좋지 않아. 그러면 더 이상 쉬는 건 쉬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밥을 먹어도 나한테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내 걱정한테 밥을 먹이고 얘만 크게, 머리만 이만해져.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기는 쉬는데 뭔가 면접을 준비를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력서를 쓴다든지 비스무리하게라도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조금은 쉬어줘야 돼요. 내가 이제 쉼에서 숨 고르기로 넘어간다 라고 몸한테 슬슬 시동을 걸어주세요. 이게 쉰다는 의미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쉬는 방식도 다르고. 근데 저는 그냥 누워서 쉬는 게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스스로를 약간 뒤돌아보고 나한테 맞는 게 뭐겠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금 생각을 한다든지 준비를 한다든지 그래야 하는 과정이 아닐까. 물론 사람마다 쉬는 방식이 다르겠지만요,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잘 하셔서 좋은 곳으로 이직도 하시고 수입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알려긴 여기까지. 어머, 이렇게 안 해도 너무 잘 보여. 세상에 화각이 이렇게 좋아. 여기까지 하고 자기 힘내요. 쭌쭌쭌쭌쭌쭌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쭌쭌쭌쭌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